카페 창업보다 위험한 노후 창업의 함정. 퇴직 후 창업을 생각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떠올리는 것이 카페입니다. 작은 카페 하나 차려놓고 커피를 내리고 손님들과 이야기하고 조용한 음악을 틀어놓고 부부가 함께 운영하는 모습은 상상만 해도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퇴직하면 작은 카페나 하나 할까? 카페는 힘들어도 그래도 깔끔하지 않나? 커피 한 잔 원가는 싸다던데 남는 게 있지 않을까? 큰 돈 벌 생각은 없고 생활비만 나오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현실의 카페 창업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임대료, 인테리어, 커피 머신, 원두, 인건비, 전기료, 카드 수수료, 배달 수수료, 세금, 폐기 비용, 청소, 손님 응대까지 모두 감당해야 합니다. 하루 종일 서 있어야 하고 손님이 없으면 불안하고 손님이 많으면 몸이 지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카페 창업만 위험한 것이 아닙니다. 요즘에는 카페보다 더 위험한 노후 창업의 함정들이 많습니다. 겉으로는 쉬워 보이고 소자본처럼 보이고 자동 수익처럼 보이고 집에서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들어가 보면 퇴직금과 노후 자금을 조용히 갉아먹는 창업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카페 창업보다 위험한 노후 창업의 함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창업을 무조건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50대 이후, 60대 이후에 퇴직금과 노후 생활비를 지키려면 어떤 말에 속지 말아야 하는지, 어떤 구조를 조심해야 하는지, 어떻게 작게 검증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무인이라 편하다는 말에 속는 무인점포 창업입니다. 요즘 노후 창업 광고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말 중 하나가 무인이라 직원이 필요 없습니다. 하루 종일 매장에 붙어 있지 않아도 됩니다. 부업으로 가능합니다. 기계가 알아서 결제합니다. 초보자도 쉽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무인 문구점, 무인 편의점, 무인 밀키트 매장, 무인 반찬 가게, 무인 카페, 무인 사진관까지 종류도 많습니다. 퇴직한 분들이 보기에는 매우 매력적입니다. 직원 관리도 안 해도 되고 몸도 덜 쓰고 매장에 계속 있지 않아도 된다니 카페보다 안전해 보입니다. 하지만 무인 점포는 절대 자동 수익 기계가 아닙니다. 무인이라고 해서 관리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상품을 채워야 하고 유통기한을 확인해야 하고 매장을 청소해야 하고 기계 오류를 해결해야 하고 도난 문제를 확인해야 합니다. 고객 불만도 처리해야 하고 재고도 관리해야 하고 CCTV도 확인해야 합니다. 전기료와 임대료도 계속 나갑니다. 무인 점포의 가장 큰 함정은 매출이 낮아도 고정비는 계속 나간다는 점입니다. 임대료, 관리비, 전기료, 기계 렌탈료, 카드 수수료, 통신비, 보안 비용, 재고 비용은 매달 나갑니다. 손님이 없다고 해서 비용이 멈추지 않습니다. 조용히 적자가 쌓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경쟁입니다. 한 동네에서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가 잘 된다고 소문나면 비슷한 가게가 금방 생깁니다. 소비자는 더 가까운 곳, 더 싼 곳, 더 깔끔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별화가 약하면 매출은 금방 흔들립니다. 무인 점포는 편한 창업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관리형 창업입니다. 상권을 봐야 하고 재고를 봐야 하고 도난을 봐야 하고 고객 불만을 처리해야 합니다. 상권을 직접 분석할 줄 모른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하루 매출과 순이익을 계산하지 못한다면 위험합니다. 임대료를 6개월 이상 버틸 여유가 없다면 피해야 합니다. 본사가 제시한 예상 매출만 믿고 시작한다면 위험합니다. 두 번째는 재고 없이 돈 번다는 온라인 쇼핑몰 창업입니다. 요즘 이런 말을 많이 봅니다. 집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재고 없이 가능합니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됩니다. 초기 비용이 거의 없습니다. 누구나 온라인으로 돈 벌 수 있습니다. 퇴직 후 부업으로 딱 좋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50대와 60대 입장에서는 솔깃합니다. 가게 임대료도 없고 직원도 필요 없고 집에서 할 수 있다고 하니 안전해 보입니다. 카페보다 몸도 덜 힘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쇼핑몰은 물건을 올리기만 하면 팔리는 구조가 아닙니다. 상품을 찾아야 합니다. 가격을 비교해야 합니다. 사진을 준비해야 합니다. 상세 설명을 써야 합니다. 배송과 반품을 처리해야 합니다. 고객 문의에 답해야 합니다. 리뷰를 관리해야 합니다. 광고비를 써야 할 수도 있습니다. 경쟁 상품과 계속 비교당합니다. 온라인 시장은 가격 경쟁이 매우 심합니다. 같은 상품을 파는 사람이 많으면 가격을 낮춰야 합니다. 가격을 낮추면 마진이 줄어듭니다. 광고를 안 하면 노출이 안 되고 광고를 하면 비용이 나갑니다. 반품이 들어오면 손실이 생깁니다. 또 온라인 판매는 디지털 이해가 필요합니다. 검색어, 상품명, 썸네일, 상세 페이지, 리뷰, 배송 정책, 고객 응대, 정산 구조를 알아야 합니다. 처음 배우는 분에게는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은 강의와 컨설팅 비용입니다. 이 강의만 들으면 월 300만 원 가능합니다. 상품 소싱부터 판매까지 다 알려드립니다. 초보자도 따라하면 됩니다. 퇴직자도 집에서 돈 벌 수 있습니다. 이런 말에 끌려 수십만 원, 수백만 원짜리 강의를 결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실제로 돈을 버는 사람이 상품 판매자가 아니라 강의 판매자인 경우도 있다는 점입니다. 온라인 쇼핑몰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퇴직금을 넣어서 재고를 사고 광고비를 쓰고 비싼 강의를 듣고 처음부터 큰 매출을 기대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먼저 집안의 중고 물건을 팔아보는 것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사진을 찍고 글을 올리고 구매자와 대화하고 택배를 보내는 경험부터 해봐야 합니다. 작은 경험 없이 곧바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상품을 대량으로 사고 광고비를 쓰면 위험합니다. 세 번째는 본사가 다 해준다는 프랜차이즈 창업입니다. 카페만큼이나 퇴직자들이 많이 관심 갖는 창업이 프랜차이즈입니다. 치킨집, 분식집, 도시락 가게, 반찬 가게, 편의점, 세탁소, 아이스크림 가게, 샌드위치 가게, 무인점 포형 프랜차이즈까지 다양합니다. 프랜차이즈는 초보자에게 안전해 보입니다. 브랜드가 있고 메뉴가 있고 교육이 있고 재료 공급이 있고 인테리어가 있고 운영 매뉴얼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장사 경험이 없으니 본사가 도와주는 게 낫겠다. 혼자 시작하는 것보다 프랜차이즈가 안전하겠지. 이미 검증된 브랜드니까 실패 위험이 낮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프랜차이즈의 가장 큰 함정은 본사는 도와주지만 손실은 내가 진다는 것입니다. 매장이 잘 안 돼도 임대료는 내가 냅니다. 직원 월급도 내가 냅니다. 재료비도 내가 냅니다. 전기료, 수도료, 카드 수수료, 배달 수수료도 내가 냅니다. 가맹비와 교육비, 인테리어 비용은 이미 들어갔습니다. 광고비나 판촉비가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본사는 매장을 늘리면 수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맹점주는 내 매장 하나가 살아남아야 합니다. 이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초보도 가능합니다. 본사가 다 지원합니다. 5월 매출 얼마까지 가능합니다. 상권만 좋으면 됩니다. 부부가 하면 인건비가 안 듭니다. 요즘 뜨는 아이템입니다. 이런 말만 듣고 계약하면 위험합니다. 장사는 매출이 아니라 순이익입니다. 5월 매출이 높아 보여도 임대료, 재료비, 인건비, 배달 수수료, 관리비, 세금, 폐기 비용, 카드 수수료를 빼면 실제 남는 돈은 적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프랜차이즈는 몸이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음식점은 재료 준비, 조리, 설거지, 청소, 손님 응대가 이어집니다. 편의점은 재고 관리와 야간 운영 문제가 있습니다. 치킨집은 기름과 열기 속에서 오래 일해야 합니다. 프랜차이즈를 시작하기 전에는 실제 가맹점을 찾아가 봐야 합니다. 본사가 소개한 성공 사례만 보면 안 됩니다. 잘 안 되는 매장도 봐야 합니다. 폐업한 사례도 찾아봐야 합니다. 계약서와 비용 구조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 대부분을 넣어야 한다면 피해야 합니다. 임대료를 6개월 이상 버틸 돈이 없다면 피해야 합니다. 직접 그 업종에서 일해본 적이 없다면 피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좋은 사람이니까 믿자는 지인 동업입니다. 노후 창업에서 카페보다 더 위험할 수 있는 것이 지인 동업입니다. 오랜 친구가 좋은 아이템이 있는데 같이 해보자고 말합니다. 너는 퇴직금 조금만 넣으면 된다고 말합니다. 운영은 내가 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수익 나면 나눠 갖자고 합니다. 우리 사이에 계약서까지 필요하겠느냐고 합니다. 퇴직 후에는 직접 장사하기는 부담스럽고 믿을 만한 사람이 운영해준다고 하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특히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이 권하면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돈이 들어가는 순간 관계는 달라집니다. 친구 관계가 사업 관계가 됩니다. 친척 관계가 채권과 채무 관계가 됩니다. 선후배 관계가 투자 관계가 됩니다. 사업이 잘 되면 다행입니다. 하지만 매출이 안 나오면 갈등이 생깁니다. 수익 배분이 불명확하면 의심이 생깁니다. 손실이 나면 책임을 미루게 됩니다. 동업이 어려운 이유는 돈보다 사람이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누가 운영할 것인지, 누가 얼마를 투자할 것인지, 손실은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 수익은 언제 어떻게 나눌 것인지, 추가 자금이 필요하면 누가 낼 것인지, 한 사람이 그만두고 싶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회계장부는 누가 확인할 것인지가 명확해야 합니다. 특히 운영은 다른 사람이 하고 나는 돈만 넣는 구조는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겉으로는 편해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곳에 노후 자금을 맡기는 것입니다. 사업이 잘 되는지,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매출이 실제인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나를 못 믿느냐? 우리 사이에 계약서까지 써야 하느냐? 이번 기회 놓치면 후회한다. 원금은 걱정하지 말라. 이런 말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노후 자금 앞에서는 사람 좋음보다 구조가 중요합니다. 계약서가 없다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회계장부를 투명하게 볼 수 없다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업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손실 가능성은 말하지 않고 수익만 강조한다면 피해야 합니다. 노후 자금은 의리로 움직이면 안 됩니다. 숫자와 계약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퇴직금 굴려준다는 투자형 창업입니다. 노후 창업에서 가장 위험한 함정 중 하나입니다. 직접 일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운영은 전문가가 한다고 합니다. 나는 돈만 넣으면 된다고 합니다. 매달 수익이 나온다고 합니다. 원금은 안전하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합니다. 세상에 원금이 안전하면서 높은 수익을 주는 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특히 사업 투자는 예금이 아닙니다. 원금 손실이 날 수 있습니다. 수익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업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운영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투자형 창업은 카페보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카페는 적어도 매장에 가서 손님 수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형 창업은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보고서와 설명만 듣고 믿게 됩니다. 요즘 이 아이템이 뜹니다. 지금 들어가야 초기 수익을 잡습니다. 운영은 전문가가 다 합니다. 월 몇 % 수익이 가능합니다. 원금 손실은 거의 없습니다. 은행 이자보다 훨씬 낮습니다. 이런 말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퇴직 후에는 돈이 줄어드는 것이 불안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두면 손해라는 말에 흔들립니다. 하지만 불안할수록 더 안전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투자형 창업을 검토할 때는 사업자 등록과 법인 정보가 명확한지, 수익 구조를 실제로 이해할 수 있는지,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확인할 수 있는지, 손실이 났을 때 책임은 누가 지는지, 중도에 빠져나올 수 있는지, 계약서에 원금과 수익 내용이 정확히 적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답이 흐릿하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노후 자금은 높은 수익보다 원금 보호가 먼저입니다. 여섯 번째는 배우기만 하면 된다는 교육과 자격증 창업입니다. 50대 이후 새로운 일을 찾는 분들에게 자격증 광고가 많이 보입니다. 자격증만 따면 창업 가능합니다. 노후 유망 직업입니다. 경력 없어도 가능합니다. 교육 수료 후 바로 수익화 가능합니다. 시니어에게 딱 맞는 전문직입니다. 이런 말입니다. 배우는 것은 좋습니다. 자격증을 따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격증이 곧바로 수입으로 이어진다고 착각하면 위험합니다. 자격증은 일자리 보증서가 아닙니다. 창업 성공 보증서도 아닙니다. 자격증은 도구일 뿐입니다. 교육기관은 교육비를 받습니다. 하지만 교육을 받은 뒤 실제 고객을 찾는 것은 본인의 몫입니다. 공간을 구하고 홍보를 하고 고객을 모으고 가격을 정하고 서비스를 운영해야 합니다. 정리수납 자격증을 땄다고 바로 고객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상담 자격증을 땄다고 바로 상담센터가 운영되는 것도 아닙니다. 바리스타 자격증이 있다고 카페가 성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처음에는 교육비만 내면 되는 것 같지만 심화과정, 강사과정, 창업과정, 교재비, 재료비, 장비비, 협회비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배우는 동안은 뭔가 준비하는 것 같지만 실제 소득은 없을 수 있습니다. 자격증을 준비하기 전에는 실제 돈을 버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내 지역에 수요가 있는지, 고객을 어디서 찾을 것인지, 경쟁자는 얼마나 많은지, 교육비를 회수하려면 몇 명의 고객이 필요한지, 내 성격과 몸 상태에 맞는 일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격증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수요입니다. 자격증 창업은 배우면 된다가 아니라 배운 것을 누가 돈을 내고 사줄 것인가까지 생각해야 합니다. 7번째는 집에서 편하게 한다는 재택부업형 창업입니다. 요즘 50대와 60대에게 재택부업 광고도 많이 보입니다. 집에서 하루 2시간이면 됩니다. 초보자도 가능합니다. 휴대폰만 있으면 됩니다. 초기 비용 적고 수익은 꾸준합니다. 은퇴 후 부업으로 좋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재택부업은 몸이 덜 힘들어 보입니다. 출퇴근도 없고 임대료도 없고 집에서 할 수 있으니 안전해 보입니다. 하지만 재택부업형 창업도 조심해야 합니다. 일부는 실제 일이 아니라 교육비나 가입비를 받는 구조일 수 있습니다. 일부는 물건을 먼저 사야 하는 구조일 수 있습니다. 일부는 주변 사람에게 판매해야 하는 구조일 수 있습니다. 일부는 수익이 거의 없는데 시간만 많이 쓰는 구조일 수 있습니다. 처음에 키트만 구매하면 됩니다. 회원 가입 후 판매하면 수익이 납니다. 주변 사람에게 소개만 하면 됩니다. 하위 회원이 생기면 수익이 커집니다. 초기 비용은 금방 회수됩니다. 이런 말은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실제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팔아서 돈을 버는지 아니면 가입비와 교육비를 내는 사람만 늘어나는 구조인지 봐야 합니다. 재택부업도 노동입니다. 고객을 찾아야 하고 홍보해야 하고 판매해야 하고 문의에 답해야 합니다. 집에서 한다고 해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재택부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무료 또는 아주 작은 비용으로 테스트해야 합니다. 돈을 먼저 크게 넣지 말아야 합니다. 재고를 먼저 쌓지 말아야 합니다. 수익 구조가 이해되지 않으면 시작하지 말아야 합니다. 퇴직 후 창업을 고민한다면 어떤 아이템이든 먼저 질문해야 합니다. 이 창업이 망해도 내 노후 생활비는 안전한가? 퇴직금의 몇 %까지 잃어도 감당 가능한가? 5월 고정비를 6개월 이상 버틸 수 있는가? 하루 실제 순이익을 계산했는가? 내가 직접 그 일을 해본 적이 있는가? 몸이 아파도 운영할 방법이 있는가? 배우자와 가족이 위험을 알고 있는가? 계약서와 비용 구조를 확인했는가? 예상 수익 말고 실제 실패 사례도 확인했는가? 창업이 아니라 재취업이나 시간제 일자리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한다면 아직 창업할 때가 아닙니다. 노후 창업에서 중요한 것은 용기가 아닙니다. 검증입니다. 계산입니다. 손실 제한입니다. 퇴직 후 불안하다고 바로 창업하면 위험합니다. 먼저 생활비를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매달 얼마가 들어오고 얼마가 나가는지 알아야 합니다. 정말 소득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불안해서 뭔가 하고 싶은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그 다음 작은 일부터 해봐야 합니다. 카페를 하고 싶다면 카페에서 일해보고, 음식점을 하고 싶다면 음식점에서 일해보고, 온라인 판매를 하고 싶다면 중고거래부터 해봐야 합니다. 무인 점포를 하고 싶다면 비슷한 매장을 여러 번 관찰하고 손님 수와 위치, 주변 상권을 직접 봐야 합니다.
노후 비상금도 반드시 분리해야 합니다. 병원비, 간병비, 생활비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절대 창업자금으로 쓰면 안 됩니다. 이 돈까지 창업에 넣으면 실패했을 때 버틸 힘이 사라집니다. 배우자와도 반드시 상의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혼자만의 돈이 아닙니다. 부부의 노후 생활비입니다. 창업보다 일자리를 먼저 찾아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월 80만 원, 100만 원이라도 꾸준히 들어오는 일이 있다면 창업보다 훨씬 안전할 수 있습니다. 작은 소득이 퇴직금이 줄어드는 속도를 늦춰줍니다. 퇴직 후 창업을 꿈꾸는 마음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평생 일했으니 내 이름으로 무언가 해보고 싶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지시를 받지 않고 내 방식으로 일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월급이 끊긴 불안 때문에 뭐라도 시작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50대 이후, 60대 이후의 창업은 젊을 때 창업과 다릅니다. 퇴직금은 다시 만들기 어렵습니다. 건강은 한번 무너지면 회복이 늦습니다. 실패를 만회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카페보다 더 위험한 노후 창업의 함정을 조심해야 합니다. 무인이라 편하다는 무인 점포, 재고 없이 돈 번다는 온라인 쇼핑몰, 본사가 다 해준다는 프랜차이즈, 좋은 사람이니까 믿자는 지인 동업, 퇴직금 굴려준다는 투자형 창업, 자격증만 따면 된다는 교육형 창업, 집에서 편하게 한다는 재택 부업형 창업입니다. 중요한 것은 창업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무리한 창업을 피하는 것입니다. 내 노후를 지키면서 작게 실험하는 것입니다. 직접 일해보고 숫자를 계산하고 손실 가능성을 확인하고 빠져나올 길을 마련한 뒤 시작하는 것입니다. 50대 이후에는 돈을 더 버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잃지 않는 것입니다. 퇴직금을 지키는 것입니다. 생활비를 지키는 것입니다. 건강을 지키는 것입니다. 가족에게 부담을 넘기지 않는 것입니다. 노후 창업은 꿈보다 생존이 먼저입니다. 화려한 성공담보다 중요한 것은 내 통장과 내 몸이 버틸 수 있는가입니다. 아직 창업 전이라면 멈춰서 계산하십시오. 이미 창업을 고민하고 있다면 작게 실험하십시오. 조금이라도 불안하다면 창업보다 재취업과 시간제 소득부터 먼저 생각하십시오. 노후는 한 번의 큰 성공보다 큰 실패를 피하는 사람이 오래 버팁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다음 콘텐츠를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니어 라이프 가이드 굿뉴스 GN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